네, 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21번째로 등기 촉탁 및 부동산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촉탁 및 부동산 인도 순서는 등기 촉탁 신청, 그 다음 등기 촉탁 시 말소 등기 대상, 등기 촉탁 시 필요 서류, 등기 비용, 인도 명령의 신청, 인도 명령의 진행 절차, 인도 명령의 집행, 합의 인도, 명도 소송의 신청, 명도 소송의 집행, 이런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촉탁, 낙찰을 이제 받고 잔금까지 납부를 하면은 이제 등기 촉탁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기 촉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금 납부 후 법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말소 등기 촉탁 신청서와 소정의 서류 그리고 인지 증지를 첨부해서 경매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은 이제 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소로 보내가지고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등기 후에 등기 필증을 경매 법원에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등기 촉탁 시 말소 등기 대상, 경매를 하고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그 후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등기 촉탁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말소 등기 대상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경매를 어떻게 하겠다고 경매 신청 그 기입하는 그 등기가 있죠. 그것도 이제 말소 등기 대상이고, 근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다 이게 그 말소 기준 이후에 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이게 지금 말소 등기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압류, 가압류 등기, 이것도 다 그 말소 등기 대상이고, 말소 기준 후 용기 물권 등은 다 말소 등기 대상입니다. 그 다음 등기 촉탁 시 필요 서류, 뭐 이걸 다 그 순서대로 그 메모해 놓고,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주는 어떤 서류가 있습니다. 그 낙찰 받으러 가면은 다 이렇게 요령이나 이런 걸 다 나눠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순서대로 다 이렇게 체킹하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증명서,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 주민등록 등본, 취득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등기 촉탁 시에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등기 촉탁 시에 필요 서류, 대법원 수익증지, 말소할 사항 목록,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소할 사항, 그 등기 신청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할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말소해 달라고 다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필증 우편 송부 신청서, 뭐 우편 송부를 원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직접 수령하면은 뭐 이렇게 필요 없고,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위임자하고 인감 증명서를 같이 또 첨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은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발행일로부터 다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3개월 넘어가고 뭐 오래된 거 뭐 1년 이상 된 거 이렇게 제출하면은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돈 뭐 아끼지 말고 바라바라 다 떼가지고 그 함께 제출한 게 좋습니다. 또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 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 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 과표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 채권 발행 번호를 기재, 매입하면 다 그 채권 그 발행 번호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등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 뭐 낙찰 받아서니까 뭐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 매각대금의 2%,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취득세의 10%, 납부기한은 매각대금 후 30일 이내, 매각대금 납부하고 잔금 치르고 30일 이내만 내면 된다.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매각대금의 0.8%,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잔금 납부하고 한 30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나 지방교육세 이거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제출 시에 바로 함께 납부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아까 가표 500만 원 이상이면 매입하라고 그랬죠. 매입하여 같이 제출하는데 국민은행 등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등기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수익 증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5,000원, 이거 수입 증지 값이 15,000원 내고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그냥 뭐 그 목록에서 같이 청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돈 내야 됩니다. 뭐 등록면허세 건당 3,000원, 거기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20%, 그 다음에 대부분 수익증지는 건당 1,000원, 뭐 이거 계산해 가지고 다 납부하면 되겠죠. 얼마 안 되니까. 등기 비용이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뭐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해서 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신청하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 그과 동시에 인도명령도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인도명령도 같이 신청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6개월 이내에 하라겠는데 바로 잔금 납부와 동시에 바로 해야 됩니다. 뭐 시간 끌 필요 없죠. 경매 법원의 인도명령 신청서에 의해 신청. 인도명령 신청 시기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넘어가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소송 이때까지 뭐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뭐 또 시일이 지나가지고 또 명도소송 할 필요가 없죠. 명도소송 하기 전에 바로 인도명령 신청해 가지고 대금 납부와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도명령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 뭐 이렇게 거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바로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면서 인도 명령 신청하고 다 인도 거기 뭐 빈집으로 놔둬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뭐 저 한국인의 어떤 정서상 또 봐주고 어쩌고 하다가 6개월 넘어가면은 명도 소송을 별도로 신청해야 되니까 또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추가되고 하니까 바로 인도 명령은 납부와 동시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인도 명령 신청 대상 신청 가능자는 누구냐? 매수인 당연하죠. 낙찰자. 매수인의 상속인. 근데 그 매수인의 상속인이어도 가능하고 또 매수인이 또 일반 승계인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계인이 또 신청할 수 있고. 인도 명령 대상자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자 또 소유자와 일반 승계인 뭐 보통 항상 뭐 채무자나 소유자 뭐 동일하다고 봐야죠. 거의 채무자나 소유자 그 다음에 일반 승계인 이건 다 인도 명령 대상자다. 민사소송법에 의해서도 그 다음에 경매 결정 등기 후 점유를 시작한다. 이거 무단 점유한 거죠. 이건 다 인도 명령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점유자. 민사집행법은 점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겠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보증금을 돌려 못 받으면 그냥 집을 안 배줄 수 있죠. 이런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점유자는 다 인도 명령 대상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권리 분석을 철저히 잘 해야 이런 어떤 낭패가 없죠. 그 다음 인도 명령의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인도 명령 할 때 점유자의 신문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뭐 질문을 하고 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느냐 무슨 뭐 이렇게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점유자들이 뭐 인도 명령 절차에 뭐 참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신문도 생략 가능하다 참석 안 하면은 그래서 인도 명령 결정을 하고 인도 명령 결정문을 송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송달하느냐? 채무자한테도 세무자나 소유자, 그 다음에 신청인, 뭐 채무자, 뭐 소유자는 거의 소유하다고 봐야죠. 같다고 봐야죠. 간혹 동일인이 아닌데 거의 뭐 동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명령 결정문의 송달 방법. 송달 방법은 우편 송달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우편 송달로 안 될 경우에는 특별 송달을 신청해서 집행관이 직접 뭐 주간에 할 수도 있고 야간 송달할 수도 있고 집행관한테 하면 좀 돈이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발송 송달 및 공시 송달 신청 이때는 언제 하느냐? 불거주 확인서가 어떤 점유자가 뭐 불거주 아무도 거주 안 해놨던 상태에 있다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때 확인서를 첨부해서 발송 송달이나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명령의 이게 집행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도 명령 집행 신청 아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집행관에게 이제 신청합니다. 집행관한테 신청 또 비용 다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신청하면은 뭐 집행관들한테도 원래 검사들을 영감님이라고 하는데 이 집행관들한테도 뭐 거기서 또 나쁜 사람 감독자한테는 뭐 영감님이라 불러요. 영감님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몇 사람이 나옵니다. 한 3사람 정도. 같이 이제 집행관이 나오고 인도 명령 결정문과 송달 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집행관한테. 그러면은 이제 날짜를 서로 조율해서 언제 가겠다고 하고 하는데, 몇 번 해도 이 조율을 좀 해야, 뭐 내가 전에 할 때는 막 좀 수고비도 찔러주고 막 하고 해야 또 잘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은 초보자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요. 경매하는 게 경매는 작다 보니까 그건 많이 뭐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그 노하우 좀 뭐 담배값이라도 한번 주면 좋아라 합니다. 인도 집행 비용, 강제 집행 접수비, 이게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이것들 먼저 예납을 해야 됩니다. 예납을 하고, 집행관이 이제 그 강제 집행을 하는데, 신청일로부터 3, 4일, 말은 3, 4일 내에 집행한다 하는데 막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지네들 뭐 일 있다, 어쨌다 막 하고, 몇 번 또 조율해야 되고 그럽니다. 인도 집행의 사례, 인도 명령 대상자가 부재 중인 경우, 그 집행으로 내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봤더니 어린애만 있어요. 어린애만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바로 집행할 수 없어요. 그 어린애만 있고 오면은. 그래서 반드시 항상 성인 2인의 입회하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거 가서 주변에 있는 성인 2명을 그냥 급수배해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미리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성인 2명 입회해야 그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 급히 수배하려면 뭐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낙찰받고 강제 집행을 하니까 인도 집행을 하니까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알고 지내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잘 안 써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을 2명을 데리고 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걸 좀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인 2명 없으면 집행 못해요. 이거는 뭐 낙찰자가 인도 집행하는 사람이 그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이 집행관들이 안 합니다. 성인 2명 필요한데 그때서야 말하면 또 나왔다가 그냥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다시 신청해야 되고 비용도 다시 추가로 내야 되고 그럽니다.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이때는 또 재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때도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이때는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게 좋다. 무단 전유잖아. 무단 전유, 주거 침입. 예? 이것은 또 이거는 뭐 유류금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범죄 행위니까 주거 침입죄가 큽니다. 그래서 인도 다 집행하고 다 빈집을 만들어놨는데 재침입해가지고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주거 침입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명도 다 하고 열쇠를 다 바꾸고 해야 되는 게 철칙입니다. 근데도 열쇠를 교체했는데도 들어왔다가 뭐 이제 주거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형사고소로 대응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재침입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 처음부터 형사고소할 수는 없어요. 인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재침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사고소를 대응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게 합의 인도입니다. 우리 그 경매에서 제일 서로 윈윈하고 나가는 사람도 기분 좋게 들어가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하는 게 합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유자들에게 합의적으로 인도해 줄 것을 통보를 하고 죽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오직하면 경매에 내가 지금 낙찰을 받았겠습니까? 좀 더 싸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습니다. 당신들 그 사정도 딱한데 나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싸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사비용 좀 드릴 테니까 그냥 좀 서로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왜냐면은 서로 트러블 생겨서 하면은 서로 감정 상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더 들어가요. 계속 추가로 들어가고 그 비용 들어갈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사 비용으로.
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빨리 뭐 명도하고 서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게 이 합의인도입니다. 합의인도. 합의인도 받을 경우 입증 자료를 받아두는 게 통례다. 명도 합의각서. 예? 돈만 주고 합의금 좀 주고 유료금 좀 줬는데 돈만 주고 말만 안 됩니다. 그거를 얼마 받고 언제까지 이렇게 그 집을 주겠다 이런 게 그 입증 자료를 받아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를 근거로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명도 합의 각서를 받고 돈을 주고 이건 뭐 상식적인 일입니다. 상식적인. 아울러 수요자가 체납한 관리비, 전기요금, 수수료,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매수인의 납부 의무가 없다. 근데 아파트는 또 틀리다. 공용 관리비는 내야 된다. 내가 말씀드렸죠. 이 또 그 관리비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내가 별도로 또 시간 가져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공용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러나 이제 그 공용 부분뿐이 아니고 그냥 그 세대가 사용한 세대 분까지 납부를 했다. 그냥 모르고 다 납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 덜 내달라 한번 납부 해버리면 끝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능. 예? 한번 납부하면은 끝납니다.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채권은 5년이 지나면은 어떤 5년 기간 내에 어떤 독촉을 하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가압류하거나 이런 게 없다면은 5년 지나면은 그 지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혹 담당자 실수해서 그 체킹을 못하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일단 뭐 조금만 뭐 5만 원만 내면은 이거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하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시효가 지났다 하면은 납부하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그냥 상사채권은 그냥 없어지는데 10,000원이라도 5만원이라도 주면은 바로 살아나 버려요.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는 모르고 줬다 이게 안 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체납관리비를 다 납부를 해놓고 그 부당이득이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거 공용관리비만 내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내가 모르고 줬다 다 돌려달라 이거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뭐 명도소송까지는 안 가야죠. 될 수 있으면 우리 경매에서는 명도소송까지는 안 가야 됩니다. 명도소송의 신청 원고 피고의 성명, 주소,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기재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 명도소송의 대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인도명의 대상자. 이거는 뭐 어떤 낙찰자가 어떤 매수인이 어떤 조치를 안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6개월이 경과돼 버렸다 그러면은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뭐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명도 소송은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유치권자도 명도 소송의 대상이다. 명도 소송할 때는 무조건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부터 같이 내야 된다. 뒤에 아마 명도 소송의 명도 소송의 집행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송달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이 신청.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
이게 많이 걸립니다. 6개월 막 걸립니다. 이렇게 이거 병도수송에서 하려면 6개월 걸리고 또 집행관한테 또 그 신청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저 인도 명령 할 때 그 신청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 집행관한테 또 다시 신청해서 비용 또 들여가면서 또 해야 됩니다. 아까 그거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명도. 아까 그 명도 소송의 집행은 이제 소송 기간이 걸린다. 한 6개월 걸려요. 만약에 근데 또 상대방이 또 이의 신청하고 그러면 더 걸리겠죠. 통상적으로 한 6개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바로 그 명도 소송 그 소장 넣으면서 바로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도 같이 내줘야 됩니다. 같이 따로따로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명도 소송 그 명도 대상자가 또 이 그를 그 점유를 또 이렇게 딴 사람보다 넘기고 뭐 이렇게 막 계약하고 그러면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까지도 같이 넣어야 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철칙입니다. 철칙. 예. 혹시라도 잘 인도 명령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권리 분석을 잘못해 갖고 또 혹시라도 대항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또 만나게 되면은 포기하기는 그렇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딱 대보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명도 소송까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경매에서는 부동산 그 명도 소송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좀 싸게 하려다가 이게 기간도 걸리고 속 터집니다. 아주 이런 것들을 뭐 집행관 어떤 집행 그 이런 사항들 이거 모르면은 이제 속 터지고 아주 왜 내가 경매했지 아주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니까 아주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거의 뭐 막바지에 이르는데 우리 그 부동산 그 인도 명령 그다음에 명도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이제 경매 절차 마지막 시간으로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실무적으로 이렇게 직접 뭐 서울 뭐 수도권 뭐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하면서 척척 이렇게 딱 어디 딱 경매나 이렇게 딱 보면서 직접 관심 이렇게 뭐 딱 보고 내가 이거 뭐 이런 경우 뭐 나라면 여기 들어가겠다 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딱 한번 같이 이렇게 딱 분석해 보면은 아주 그런 것들을 쉽게 그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분석하는 걸 그런 걸 뭐 다음 시간 배당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걸로 실질적으로 그동안 권리 분석이나 또 절차 경매 절차까지 이렇게 거의 뭐 20강 넘게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실무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알려드렸던 거 다시 보면서 다시 보고 하면은 아주 수월하고 뭐 경매 초보자라면은 뭐 인생 교육비 안 내고 또 어디 그 경매 학원 안 가도 이렇게 그 가성비 높은 어떤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내가 그 말 주변에 없어서 좀 떠듬떠듬 하는 경향은 있지만은 다 이 그 진국인 내용들로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